일본의 강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군사적 종속 관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세계 영향력 일본은 8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2단계 앞선 6위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미국 순위조사 전문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지난 31일 발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순위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 6위로 한국이 올라선 평가를 받은 것인데, 평가 요소는 총 6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영향력, 그다음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그리고 지도자. 근데 여기서 한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부분, 그리고 군사력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6위로 평가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이 연합뉴스의 보도로 올라오자 네티즌들 중에서는 그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한국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 쓴 기사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나름 객관적인 점수 평가가 눈에 띄기 때문인 건데요. 지도자 부분의 점수가 굉장히 형편없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경제적 영향력은 79.8점이고요. 수출은 84점, 군사력 부분은 79.1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아서 이 부분이 종합평가를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의 그 영향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 극단적인 봉쇄 조치 없이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하는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던 방역 시스템, 이것이 경제평가 하락세를 보였던 선진국들의 국제 흐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경제평가 순위를 방어해냈던 부분이 있죠. 아직 그 여파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영향력을 지켜내면서 이번에 평가가 79.8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크게 말아먹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수출입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2021년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업적을 달성했고요. 조선과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 등 수출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가 신인도마저 큰 폭으로 향상되었던 그 영향이 이번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수출 부문이 84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상당히 어둡죠. 글로벌 경기 둔화의 흐름이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폭을 키웠다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부터 바이오, 승용차, 철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까지 외교를 줄줄이 말아먹으면서 평가가 암담해졌고, 그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무역 적자액이 종전 최대였던 외환위기 직전의 1996년 때보다도 2배를 넘어선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수출 증가율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한 수출이 올해 4.5%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앞으로 계속 말아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사력 부분,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 평가 증가율만 보더라도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평균 2.9%가 높았고요. 방위력 개선비는 3.9%, 국방 R&D는 8.6%나 높았습니다. 국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열심히 세금 낭비라면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군사력 6위의 군사 강국 성과를 얻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긍정평가들로 나온 것은 단기적인 어떤 평가들만으로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전임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지도자 평가나 정치적 영향력 부분은 즉각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종합 6위를 평가를 받을 때 지도자 평가는 22.5점,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은 48.6점으로 이 외신들마저 우려점을 나타낼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문제가 결국 평가 요소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깎아왔지만 그나마 전임 정부 덕분에 일본보다 2단계 높게 유지한 세계 영향력 평가 6위를 차지한 것인데, 문제는 금세 이게 무너지면서 일본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방점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억지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외교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결코 억지스러운 연결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이 된다라는 기사가 작년 8월부터 강조된 바 있었죠. 일본이 국방 예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반격 능력 제도를 안정화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군이 해산되고 방위만을 위한 무력 보유라는 제한적 가치로 자위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극우의 염원이 일제의 영광을 되찾는 데 있어 왔고, 무엇보다 일관되게 극우적 정치 집단이 일본 정치를 세습해 왔던 만큼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한 정도의 그 군으로 되돌리는 여러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죠. 특히 반격 능력 보유를 기점으로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군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테면 북한과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와의 어떤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사적 협력을 지속하는 일이나 지소미아와 같은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군사 첩보를 제공받아 반격을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 이는 주일 미군과의 관계 재조정을 위해서라도 명분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새해부터 지소미아보다 더 강력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협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일 군사 협력이라는 명분도 사실은 2단계입니다. 그 앞에 1단계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입니다. 결국 자위대가 만들어진 배경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가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인접국이자 최대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 협력을 강조하기가 어려워지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하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걸 또 윤석열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이후에 이보다 더 굴욕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일본 산케이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의 단독 보도로 등장한 기사의 제목은 단독 징용공 소송 문제, 한국이 1월 중이라도 해결책 제시, 일본 측에 전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 12월 2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 외무성 소속 관계자를 만나서 윤석열 정부가 공청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모금해서 대신 지불하는 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12월 26일에 이런 정부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산케이 신문의 보도처럼 정부의 유력안을 외교부 측에서 시민단체에게 알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매국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데, 이를테면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대신 배상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의도대로 최근 21일 정관을 개정 의결을 하면서 재단의 사업 범위에서 피해자 보상 및 변제를 넣어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간 재단이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보상 혹은 변제의 법적 개념이 들어가면서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게 되면, 먼저 보상의 형식으로 지급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시다시피 배상이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적법 행위에 대한 금전 지급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성을 덮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변제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의 관계의 그 성립이 단순히 채권 채무자의 관계로 성립이 되면서 역시나 전범의 불법성이 아니라 그저 일본이 빚을 졌고 그 빚을 해결한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정부안을 한일 공동 발표가 아니라 일본이 배제된 상태의 윤석열 정부 단독 발표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치욕스러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 때도 일본에서 외무대신이 와서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배제한 상태로 더 치욕스러운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들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듯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그에 맞게 윤석열 정부가 더 수그리고 들어가서는 우리가 알아서 발표할 테니까 일본 정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식의 굉장히 굴욕적인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공청회 역시도
형식적으로만 할 뿐이지 사실 정부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 봉합을 하게 되면 곧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단계인 한일 군사 협력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군이 일본 군에 예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지소미아가 일본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없이 우리나라가 정보를 퍼다 날라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마침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보다 더 한층 강력한 군사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반격 능력, 더 나아가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국가에 그 빌미를 제공해주는과 동시에 종속적 군사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거죠. 단순히 군사적 관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65년 굴욕적 한일 협정이 일본의 종속적인 경제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군사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 수출, 전반적인 경쟁력 분야 역시도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종속적 관계에 이르게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 조치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우리나라 세계 영향력이 일본보다 2단계 앞선 평가가 나와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일본보다 뒤로 빠져서 그 성장을 돕겠다라는 친일 매국노, 앞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9. 자, 큰 돈을 써서 천종 산삼을 먹을 거냐 아니면 홍삼 가격에 산양 산삼을 먹을 거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천종 산삼의 버금가는 7년근 산양 산삼을 뿌리와 이 열매 한 뿌리를 통째로 수출한 100% 엑기스 제품 탄삼 순백입니다. 그리고 이미 3천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제품이라는 것도 매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마시고 시작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일회용 병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드시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박스에 30병이 든 제품을 1+1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총 60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리산 7년근 원료삼의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껑충 뛰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삼순백은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단돈 10,000원만 올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설날 특별 이벤트로 사은품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산삼 향이 그윽한 산삼떡 3종 세트. 보시면 뭐 가래떡, 연잎떡, 오미자떡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이 안에 앙금이 되게 적당히 달콤한 데다가 속 안에 이렇게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안에 견과류도 씹힙니다. 그리고 겉에는 지금 이렇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각각 이 가래떡에는 고구마, 이게 노란색이죠.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고, 뭐 여기 연잎떡하고 오미자떡에는 통팥 앙금, 그리고 이제 백성 앙금 이렇게 다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위생적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는 사은품 정말 알차게 지금 산산순백이 준비를 해놨는데, 구입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1666-1080으로 전화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입이 또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한 해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소중한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선물을 해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